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서큘러리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총 3가지를 아마 이론 시간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을 텐데,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언급을 보통 많이 해드렸던 카피 페이스트 방식을 이용한 서큘러리티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를 만들어 줬어요. 원어원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에 했던 작업이고요. 우리 모델상으로 이제 순환참조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순환참조 논리가 있는 모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엑셀이 깨지고 막 오류가 나고 막 다 디바이디드 바이 0이나 아니면 에러 창이 막 뜨고 해가지고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네, 그래서 서큘러리티가 있는 그런 모델들은 반드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서큘러리티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서킷 브레이커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평상시에는 오프로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막 하다가 오류가 난다 싶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온으로 바꿨다가 다시 오프로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서큘러리티가 이제 오류가 복구되는 이런 오류 복구 스위치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방법에 이제 조금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나는 이게 어디 있는지 잘 알죠. 하지만 제3자가 이 모델을 받아서 봤을 때는 요거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더라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은 보통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IB나 증권사나 이런 데 출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금융업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어쨌든 받아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여기 인트레스트 인컴 쪽으로 와서요. 이게 지금 서큘러리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였죠. 이쪽으로 오셔서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뭘 해줄 거냐면은 자, 여기다 Shift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2줄 정도만 추가를 해주고요. 자, 우리 위쪽에 인트레스트 인컴 연결해 놓았던 거, 요거 일단 요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 자, 로직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순환 참조 로직이 왜 생기냐?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를 2021년과 2022년을 평균을 할 거죠. 그렇죠? 평잔 개념으로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현금이지만 어쨌든 은행에 들어있고 조금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자 수익을 2022년에 벌어다 주는 그런 로직을 만들었고, 2022년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올라가서 손익계산서에서 인트레스트 인컴이 넷 인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트레스트 인컴이 넷 인컴에 영향을 주고, 넷 인컴은 어디다 영향을 줘요? 넷 인컴은 우리 현금 흐름표의 또 출발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2022년 동안의 현금 흐름의 증감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자, 2022년 동안의 현금의 흐름의 증감인데, 2022년 말의 현금은 2021년 말의 현금 더하기 2022년 동안의 현금의 증감, 이렇게 해서 2022년 값에 또 결과값이 나오고, 그럼 또 이거 평균하고 다시 이자 비용 구하고, 그러니까 로직이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지금 돌고 도는 순환참조 로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을 가만히 놔두면 엑셀이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해서 언젠가 이제 맛이 가거나 오류가 나거나 계산식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인트레스트 인컴, 자, 이제 진짜로 해보면요. 막상 엑셀에다 하는 건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인트레스트 인컴 밑에다가요. 그쵸? 인트레스트 인컴 밑에다가 한 줄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요. 자, 컨트롤 V, 일단 복사 붙여넣기로 일단 넣을게요.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인트레스트 인컴 하드 카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이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증권사는 위에 브레이커를, 서킷 스위치를 좋아하는 증권사, 어떤 증권사는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증권사들도 있으니까요.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다가는 체크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체크 칸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다가 true or false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equal
이거 equal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을 만들어 주면은 true 혹은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R.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하드 카피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interest income을 컨트롤 C 하드 카피 Alt ESV 밸류 페이스트를 값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ESV 혹은 컨트롤 Alt V 엔터. 그럼 이게 이제 다 true가 됐죠? 다 true가 됐고요. 자, 하드 카피 된 거는 우리 포매팅 프랙티스에 따라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우리 체크 하는 애들은 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번에 예외적으로 소수점을 한 4자리까지 한번 보여줘 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자, interest income과 여기 하드 카피한 interest income이 정확하게 두 숫자가 아마 소수점 끝에 자리까지 아마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먼 자릿수까지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interest income을 위에다 이제 연결을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때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해 줄 때 요 수식이 있는 식에다 계산을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 하드 카피한 값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연결해 줄 때 우리 그냥 링크로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그쵸? 요거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그쵸? 링크를 연결해 주는 걸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Alt ES, 그 다음에 우리 L, 그쵸? 페이스트 링크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드디어 우리 엑셀이 이제 링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링크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다 false가 뜨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연결한 값이 다시 2022년에 현금 현금 잔액에 영향을 주면서 그 다음 두 개 평균을 하면 또 숫자가 달라져 있겠죠. 돌아왔을 때 여기 숫자가 2022년 말에 현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평균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다시 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이자 수익이 달라져 있는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복사하고 이 숫자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타고 내려오면 숫자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 번 해주면 두 개 숫자가 동일해져서 여기에 밑에 있는 체크가 모두가 true가 될 때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Ctrl C, Alt S, V. 자, Ctrl C, Alt S, V. 자, 이거 어느 세월에 하냐 싶겠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F4 기능이 있죠. 전에 했던 동작을 반복하게 해주는 F4 기능을 이용해서 Ctrl C, Alt S, V. 그 다음부터 F4를 마구마구 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는 모든 밸류가 true가 될 때까지. F4, F4, F4. 자, 다 true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요 숫자랑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이제 완벽하게 일치가 됐고요. 우리 모델이 이제 순환 참조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 참조는 이제 해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요걸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우리가 무슨 수정을 하든 간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한 번씩 여기서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하나 바꿔볼까요? 자, 캐펙스의 가정치를 7.5%가 아니라 뭐 과거 2021년 수준으로 캐펙스가 앞으로 계속 간다 라고 해서 이제 캐펙스가 조금 늘어났겠죠. 예를 들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다 숫자 다 바뀌었죠.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Ctrl C, Alt ES, V, F4 다 true가 될 때까지. 그쵸? 뭐 하나 할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방식의 순환참조 해결 방식이고, 반대로 이제 그 제3자가 이 모델을 받는다면은 별 고민 없이 그냥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3자가 뭐 가정치를 바꾸고 막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고, 또 심지어 순환참조가 이 서킷 브레이커 방식은 순환참조가 실제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어서 조금 그래도 요즘에 컴퓨터가 진짜 좋아져서 순환참조 있다고 막 엑셀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약간 무거운 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근데도 어쨌든 순환참조가 안 걸려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조금 더 엑셀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이어서
실제로 현업에서도 서킷 스위치, 그 다음에 요 하드 카피하는 방식 5대5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뭐 본인이 모델링 할 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뭐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이 서킷 그 순환 참조 논리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시든 당황하지 않고 이 방식도 알아두시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서킷 순환 참조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하드 카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